김웅과 최질은 그리 처리한다 치고 박진 이자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강감찬은 이자림과 계획하기를 김웅과 최질을 서경 장락궁에 불러 술에 취하게 한 뒤에 함께 온 무신들과 일거에 처리해버리기로 했으며 이 계책을 현종에게 알려서 승낙까지 받고 거사를 앞둔 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강감찬과 이자림, 현종과 지체문밖에 없기에 비밀이 새어나갈 리는 없었지만 혹여라도 이 사실이 무신들에게 알려졌다가는 그나마 현종을 폐위시키지는 않았던 무신들이 이제는 현종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책을 짠 이자림과 강감찬은 거사일 며칠 전부터 모여서 매일 함께 의논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불현듯 강감찬의 머릿속에 박진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박진이란 자 때문에 그러시옵니까? 김웅과 최질을 앞세워서 군량미를 빼돌리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이니 그런 자는 김웅과 최질을 처리한 뒤에 군사들을 보내어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그러자 강감찬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하길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네. 박진 그자는 무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주요 호족들과도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지. 박진은 충주의 호족으로서 고려오도 양계에 모든 호족들과 긴밀한 관계일 뿐 아니라 빼돌린 군량미를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고 호족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있어서 만약 박진을 건드렸다가는 전국의 호족들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네. 이자림이 박진을 일개 호족이라 본 것과는 달리 강감찬은 박진을 우습게 알고 죽였다가는 모든 호족을 적으로 돌리는 꼴이 되기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말했습니다. 평소 문관답지 않게 패기 있는 강감찬을 보며 그 기세가 대단하다 여기고 있었는데 박진 같은 소인배 하나 처리할 때에도 신중함을 기하는 차분한 모습을 보면서 이자림은 강감찬이 호랑이 같은 기세와 여우 같은 노련함을 모두 가진 자로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감복할 수밖에 없었죠. 호족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박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던 강감찬에게 이자림이 또 말을 했어요. 그럼 그냥 자객을 보내면 어떠할까요? 늦은 밤 자객을 보내 박진을 죽인다면 호족들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 강감찬이 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성상폐하에 의해 무신들이 처단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진의 집에 자객이 든다면 호족들은 당연히 그게 폐하의 명이라 생각할 것이오. 오히려 병사들을 보내어 처단했을 때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어. 답답해하는 강감찬을 위해서 이자림은 이렇게도 머리를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봤지만 도저히 호족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박진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그때 강감찬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길 거란에 박진을 보내야겠어. 이 당시 강감찬은 김은부를 돌보던 여진족으로부터 하공진이 거란에서 안타깝게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침통해하던 상황이었어요. 약이 바짝 오른 야율용서가 이제 고려인이라면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란에 남아있던 다른 고려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던 강감찬이었기 때문에 만약 박진을 거란에 보낼 수만 있다면 야율용서가 알아서 박진을 처리해 줄 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자림 박진을 거란에 보내면 야율용서가 그를 당연히 죽일 것이오. 그 소식을 호족들이 듣게 된다면 호족의 적은 성상폐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호족을 무자비하게 죽인 거란의 야율용서가 되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다음 거란과의 전쟁에서 호족들은 사병을 파병하는 것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될 것이오. 거란은 자신들에게 곡식을 선물로 주던 친한 동료 박진을 무자비하게 죽인 원수 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니 말이오. 강감찬의 계책을 들은 이자림은 그의 탁월한 비책에 다시 한번 감복하였고 그날부터 박진의 양아들에게 미리 접근하여 거란에 가면 높은 벼슬을 얻고 아내도 얻을 수 있다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웅과 최질이 장락궁에서 죽은 날 병사들을 박진의 집에 보내면서 병사들을 이끄는 대장에게 절대 서두르지 말 것이며 박진을 잡지도 말고 멀리서 위협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은 상황이었죠. 박진과 양아들은 김웅과 최질이 죽고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였고 마침 이자림이 보낸 자를 통해서 거란의 이야기를 들었던 박진의 양아들은 박진에게 거란으로 도망치자 제안합니다. 그래, 아들아. 고려에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 거란으로 도망치도록 하자꾸나. 박진은 고려의 군사들을 피해서 힘겹게 압록강을 건너고자 하였지만 거란의 장수들은 박진을 보자 미친 듯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박진이 거란족을 향해 소리쳤죠. 살려주시오. 나는 거란에 투항하러 온 것이오. 흰 백기를 꺼내들고 달려오는 박진을 보고 거란 군인들은 쏘던 화살을 멈추었고 박진과 양아들을 소배합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너희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것이냐? 저희는 고려의 호족으로 현종을 피해 거란의 시민이 되고자 이리 왔습니다. 저희를 거둬주신다면 거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렇게 박진과 양아들은 머리를 조아렸고 이 순간만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자신들은 거란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희망에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배압은 그들을 보며 화를 참지 못했고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교활한 고려인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의 말을 믿을 것 같으냐?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속은 게 얼마인데 또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염탐하러 이리 내들 스스로 걸어온 것이냐? 내 당장 너희의 간을 꺼내 먹어 그동안 쌓인 이 한을 풀도록 하겠다. 여봐라, 이들을 당장 묻고 간을 꺼내거라. 분노한 소배압을 보고 놀란 박진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박진과 양아들의 손발은 묶이고 바닥에 눕혀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박진과 양아들은 거란에서 죽었고 이 소식은 강감찬과 이자림에게까지 전해졌죠. 박진 그자가 결국 거란에서 죽었구나. 소배압은 이번에도 역시 내 생각대로 움직였군. 예, 날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김웅과 최질뿐만 아니라 호족 박진까지 완벽하게 처리한 강감찬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란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